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며칠 전 저희 비욘디 긴급 브리핑에서 강아지 구충제가 말기암 환자를 완치시킨다는 한 유튜브 채널의 영상에 대해서 저희가 가짜 뉴스다라는 보도를 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여러 가지 반론과 비판들이 제기됐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고 또 어떤 설명이 가능한지 저희가 항목별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짜뉴스라는 저희들의 표현이 너무 단정적이었다는 비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조 티펜스라는 환자가 진정성을 갖고 자신의 사례를 언론에 공개한 것뿐인데 정말 그분이 완치됐는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가짜뉴스로 몰아붙인 것은 아니냐라는 말씀인데요. 네,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가짜 뉴스의 범위를 좀 더 넓게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로 나온 영상의 썸네일을 잠깐 보실까요? 표현이 대단히 자극적입니다. 폐암, 췌장암, 위암, 간암, 뼈전이, 말기암 4기를 3개월 후에 100% 완치된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죠. 완전 관해 암세포 소멸. 누가 보더라도 강아지 구충제를 먹게 되면 씻은 듯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들 가운데 수백 명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먹고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학적 근거를 갖춰야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최초 영상에서는 그런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런데 동물병원에서 약물이 동인하고 또 많은 말기암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걱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짜뉴스라고 하는 다소 공격적인 용어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이해를 구합니다. 둘째, 효능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펜벤다졸이라는 약이 분자 구조는 어떻게 되고 양리학적 기전이 무엇인지 정말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데일리메일이라고 하는 매체만 공격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암제의 효능은요, 양리학적 기전이나 분자 구조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최고의 석학을 만나서 인터뷰한다 하더라도 이 후보 약물이 정말 암 환자들에게 효능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약물의 최종적인 효능은 오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서만 검증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은 단 한 사람의 암 환자, 우리가 그것을 케이스 리포트라고 합니다마는 가장 기초적인 임상 연구도 아직 진행된 게 없습니다. 원본 영상에서 제시한 논문은요, 전부 다 시험관 실험이나 동물 실험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분자 구조나 기전만 갖고 효능이 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역학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효능에 대한 검증을 누구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조 티펜스에게 최소한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확인은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욘디 차종훈 PD가 환자분의 블로그를 통해서 메일을 보냈죠. 차 PD는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을 비롯한 미국 병원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요. 영어에 능통합니다. 자, 차 PD. 네. 실제로 어떤 내용을 보냈습니까? 우선 많은 한국 분들이 이분이 정말 암 환자인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메디컬 다큐멘테이션, 암 진단 소견서나 암 완치 소견서를 보여줄 수 있는지 요청을 했는데요. 이제 이 자료 화면이 제가 조 티펜스에게 받은 답변입니다. 이 우리나라 최초로 아무튼 편지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얻지 못했어요. 우선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2주간 많은 한국 분들이 자신의 블로그를 방문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더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좀 의문스러운 건 세 번째와 네 번째 답변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Medical Research Foundation, 의학 연구 기관과 and a major university, 메이저 대학교에서 펜벤다졸 약의 효능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연구 기관인지 어느 대학교인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 다음 문구도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written consent, 서면 동의 없이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공개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가 요청한 건 조 티펜스의 개인 의료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무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미국 병원에서 일한 경험으로는 자신의 의료 정보는 본인이 희망하면 공개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주 가장 간단한 건 본인이 MD 앤더슨 그 의사의 최종 소견서 네. 내지는 뭐 이렇게 그 CT나 뭐 페트 소견을 통해서 좋아진 사진 이런 걸 그냥 공개해 주면 제일 속 시원한데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마지막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계 여러 나라, 중국, 영국, 미국 등에서 인터뷰를 진행해 왔고 또 저희가 요청하면 인터뷰를 응해줄 수 있다고 말씀은 주시지만 I don't have time to provide you, I'm real. 제가 이야기가 진짜인지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안타깝네요. 네. 그냥 파일로 공개하면 되는데 그렇죠. 시간이 없다는 게 석연치 않은 설명입니다. 자, 저희가 이 편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분이 가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석연치 않다는 것까지 알려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리면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은 이 조 티펜스라는 분이 좀 비난받을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 강아지 구충제를 먹을 때 미국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암센터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키트루다라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지미 카터의 뇌종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김한길 씨라든지 많은 폐암이나 뇌종양을 좋게 해준 노벨상을 받은 면역 항암제잖아요. 이분은 그 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이 키트루다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데 의사에게 말을 하지 않고 이 강아지 구충제를 먹었다는 얘기죠. 사실 이거는 이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이분의 말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정말 폐암을 앓았고 나은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게 정말 강아지 구충제 때문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키트루다라고 하는 첨단 신약의 효과 때문인지 이제는 알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저는 키트루다 효능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넷째, 펜벤다졸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동물에게서도 굉장히 경미한데 너무 침소봉대한 게 아니냐, 환자들을 공연히 겁준 거다라는 비판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약사 출신이죠. 저희 비욘디 정진희 PD가 조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펜벤다졸의 양리 기전과 그리고 유의하셔야 될 부분,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펜벤다졸은 개와 고양이를 포함한 다양한 가축에 사용되는 구충제입니다. 이는 벤제미다졸이라는 계열의 약물인데요. 이 계열의 약물에 속해 있는 알벤다졸, 플루벤다졸의 경우 사람의 구충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벤지미다졸인데 알벤다졸은 사람 거고 펜벤다졸은 동물 거다 그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벤제미다졸 계열의 약물의 경우에는 비슷한 양리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미세소간의 합성을 억제해서 세포 사멸을 유도합니다. 네. 네, 다음은 부작용과 독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용 구충제로 복용하고 있는 알벤다졸의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한 약물에 속합니다. 두통, 위장장애, 설사, 간독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정해진 용법이나 용량으로 복용을 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안전한 약물에 속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안전한 건 팩트란 말이죠. 네, 알벤다졸의 네.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펜벤다졸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논문, 임상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 약이 얼마나 효능이 있는지, 얼마나 안전한지, 어떤 용법과 용량으로 복용해야 하는지 검증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은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먹었을 때 부작용이 없을 거다라는 증거는 없다. 네, 그 얘기시죠? 맞습니다. 네, 검증된 부분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약을 복용해서 사람이 발생한 그런 보고된 부작용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직접 찾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펜벤다졸을 복용해서 급성 간염이 일어난 케이스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46세 여성이네요. 네, 46세 여성이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염소용 펜벤다졸을 복용해서 급성 간염이 발생한 경우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빌리루빈 같은 수치가 5배나 뛰는 등 급성 간염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부작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알벤다졸을 복용을 한 환자의 케이스인데요. 간경변을 앓고 있는 남성이 이 알벤다졸을 복용해서 범혈구 감소증으로 사망한 케이스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와, 이분은 돌아가셨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직 검증된 부분은 없지만 발생 가능한 이런 부작용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간이나 신장의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각별의 유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간이나 신장의 기능이 저하된 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말기암 환자 가운데 뭐 간이나 콩팥 쪽에 수치가 떨어져 있는 분들은요, 이게 소량이라도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우리 두 논문을 찾아준 정진희 PD 수고하셨어요. 네, 마지막 5째 비판이 저희로서는 매우 가슴 아픕니다. 이른바 보도 태도인데요. 저희가 말기암 환자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고 너무 훈계 위주로 가르치려 드는 듯한 보도를 했다라는 지적입니다. 저희가 저희 본래 취지와 달리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보여졌다고 한다면 이 자리를 빌어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희가 당시 이 지시봉, 손가락을 이용한 지시봉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경망스러웠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말기암 환자분들의 마음이 예민한 상태인지 저희가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충정은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고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